안녕하세요. 브라질 선영수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브라질 장례 문화입니다. 얼마 전 저도 이제 경험을 있어서 이게 참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래 살면서 많이 안다라고 했지만 직접 경험하지 않다 보니 많이 당황스럽고 또 이제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또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것을 아직 정리한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브라질 장례 문화를 어떻게 하는지 또 장례식을 어떻게 이렇게 치르는지 이 내용을 좀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브라질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이 장례를 24시간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날씨가 더워서 또 여러 문화적인 요소로 인하여 사망 선고를 받으면 바로 24시간 이내에 땅에 묻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고 이제 많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먼저 만약에 이제 사고나 질병이나 이런 이유로 인해요. 병원에서 사망했을 경우 이게 좀 쉽습니다. 이 단계가. 그러니까 어떻게 쉽냐면 의사가 바로 사망 선고를 해주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그것을 절차를 이어가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고인이 집에서 자택에서 이렇게 사망하였을 경우 경찰과 또 구급차들을 불러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곳에서 사망 확인을 하고요. 그걸 바로 또 EMELE, 그러니까 이제 한국으로 치면 국립과학연구소 같은 거라든가 시민 확인 이런 SVO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으로 먼저 옮기게 되고요. 때에 따라서 이 해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부는 또 누구나 좋아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 그것을 막고, 또 하나는 이게 그러고는 확인하고 나서 질병이냐 무엇으로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 나서 사망 확인서를 떠줘야 되는데, 그게 12시간 이상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이내에 묻어야 되는데 12시간을 거기서 허비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이제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한인들에서는 아는 의사한테 부탁하여 그 의사가 사망 확인서를 써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다른 방법을 이제 제시하는 거기도 하죠. 어찌됐건 이제 사망 확인서라는 것을 받으면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이제 상파울로 이제 시립 장례식장이라는 곳에 가서 사망 절차를 확실히 밟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이 고인의 신분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고나 여러 이유로 인해요. 운전면허증밖에 없다. 아니면 영주권이 안 보인다. 이러면은 이게 신고가 안 되고요.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또 운전면허증만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영주권 번호 있는데 이런 게 아니라 원본을 가져가야 되고요. 또한 중요한 것은 이런 신고할 때 태어난 연도수라든가 아니면 숫자, 날짜, 아니면 이름, 철자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됩니다. 나중에 고인의 이 뒷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를 밟을 때 철자가 틀렸다라든가 숫자가 하나 잘못되면 이걸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유가족이 직접 가서 그 숫자를 보면서 한 거는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저도 경험상 이게 무슨 숫자로 되는지 잘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친지나 가족 들이 이제 같이 가서 그것을 꼭 확인해 줘야 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또한 이런 이 시립 장례식장은 이 상파울로에서 한 군데만 있는 곳이 아니라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있는데요. 우리 한인이 많이 사는 곳에서 가까운 곳은 이제 프라사다세 또 리벨라지라고 하는 곳을 올라가는 쪽에 오른쪽에 있습니다.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것에 이제 사망 확인서와 또한 이런 고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신고를 하게 되면요. 이것을 다 서류 작업을 하여 3개 사망 진단서를 신고서를 떠줍니다. 이 3개가 중요한 게, 첫 번째는 이 고인을 이제 이동을 할 때, 그러니까 병원에서 묘지로 갈 때 필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묘지에다가 이제 제출해야 되는 거고요. 이 묻힐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신고하고 나서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지나면은 사망 진단서 원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찾느냐? 그 고인이 돌아가신 곳에 근처에 있는 까르토리오라고 해서 한국말로 하면 한 동사무소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원본을 찾을 때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 3가지를 줍니다. 바로 그곳에서 이 관을 사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관은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무연고자라든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시에서 아주 싼 이런 무료로 이제 주는 관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게 없어졌고요.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가격이 천차만별이니 이것도 유가족이 정신없을 때 결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주위 사람이 꼭 같이 가셔서 고르기를 꼭 권장을 합니다. 또한 이게 끝나고 나면 거기서 염이나 수의라든가 꽃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그것을 일일이 결정하여 그것을 이제 구입을 하시든가 계약을 하시든가
아니면은 요즘에 이제 그러니까 장의사 있습니다. 개인 장의사한테 연락을 하여 이 모든 절차와 준비를 해주십시오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우리 한인사회에서 위령봉사회라고 활동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런 것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은 또 그런 분들이 이런 것도 서비스로 또 그러니까 무료로 이제 봉사를 해주시는 게 있고요. 근데 이게 또 오해할 수 있는데, 무료라고 해서 꽃이나 염이나 이게 무료가 아니라 그런 것은 다 비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불하시고, 모든 것을 해주시는 것은, 이런 것은 이제 무료로 봉사를 해주시니 그런 것은 이제 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묘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묘지는 시립이 있고 또 뭐 개인 묘지가 있습니다. 시립은 뭐 아시겠지만 뭐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라 이게 좀 관리가 안 된다라고 제가 들었고요. 우리 한인들은 대부분 이런 개인 묘지, 그러니까 이제 사립 묘지를 이제 많이 모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사망자가 누구고 어느 지역에 어느 묘지를 이제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뭐 가격을 이제 계약을 하셔서 이제 그것을 이제 내일 아침 몇 시에 몇 시에 이제 몽구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도 다 준비가 된 상황이면 이제 시립 상파울로 이제 시립 장례식장에다가 언제 몇 시에 웅구를 어디서부터 어디 묘지까지 할 것이라고 서로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이거 다 준비되면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유가족이 가서 대표로 가서 웅구를 해서 묘지로 이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묘지로 갈 때도 보면은 바로 이제 그 차에다가 뭐 유가족이 앞에 타도 되고요. 아니면 뭐 다른 차를 타고 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꼭 그 앞에 같이 뭐 타라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 묘지로 이제 옮기게 되면 예전에는 그곳에서 이제 분향소, 뭐 안치소를 이제 오랫동안 이제 열어 놓아서 이제 친지나 가족이나 뭐 누가 오면 이제 같이 만나보고 막 그런 것이었었는데, 요즘 같은 코비드는 문제로 인하여 이제 뭐 풀렸습니다만 뭐 1시간, 뭐 2시간 정도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분향소를 여는데, 이 분향소를 여는 장소도 당연히 그 묘지하고 협상하여 또 돈을 주고 이걸 또 임대를 그러니까 빌려야 되고요. 그 공간을, 그 분향소를 열고 그 가족들이 그 안에 있는 동안에 또 이제 바로 이제 묘지에서는 이제 그 묘를 이제 파고 있을 겁니다. 땅 작업을 하고 인부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 몇 시에 이제 옮기겠습니다. 이제 고인을 옮기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족들이 같이 가서 그곳에서 이제 이런 절차를 이제 해요. 장례식을 하고요. 뭐 당연히 뭐 유가족들은 이제 친지나 뭐 친구들이 와서 이제 이걸 고인을 가시는 길을 이제 잘 보내드리면 됩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은요, 일반적으로 제가 쭉 설명드린 것이고요. 이 중간중간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가야 되나?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지? 그 다음 시간이 무엇인지? 정말 경험한 사람은 대략 어떻게 될 것이라고 알겠지만, 그냥 처음 하는 사람은,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바본가라고 느낄 정도로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 같은 경우는 그 경험이 있던 분이, 형님이 저한테 옆에서 이렇게 해주셔서 이게 지나갔지, 그러지 않고면은 뭐 길고 난다라고 똑똑하다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제 이게 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아시겠지만 이런 시기에 뭐 사기라고 하긴 또 그렇고요. 또 이렇게 무슨 뭐 영업같이 들어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고인 보내신데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는데, 그것은 뭐 각자의 뭐 재량에 따라 맞춰져 있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제 당할 수가 있으니, 그런 결정은 전적으로 유가족이 아니라 주위 사람이 꼭 챙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것을 하시고, 또 분향소 같은 경우도 가면은 사람들이 왔으면 물이라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물은 누가 준비할지, 컵은 누가 준비해야 될지, 또 이제 오면은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조의금을 주고받는데, 그럼 누가 이거를 또 할 것인지, 누가 받을 것인지, 누가 정리할 것인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인이 사망하고 친지 중에 누가 돌아갔었다 하면은 바로 주위 친구나 연락을 하여 좀 도와달라고, 이런 경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 밑에 글로 쓴 것을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올릴 테니 꼭 참고를 하시고요. 이 글을 제가 글을 올린 걸 보고 우리 한인들에서 몇 분의 이제 읽으신 분들은 정말 고맙다라는 그런 인사말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런 거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기 뭐 좋아하지는 않고, 또 누구도 이제 정리를 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했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놓으신다라고 그런 글과, 또 이제 격려의 말씀, 또 요즘에 바뀐 뭐 제도라든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들을 이제 댓글로 주시는 걸 보고 제가 그래도 좀 한 명이라도 누구라도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만들었다는 것에 좀 자부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울러 지난번 제 동생을 이제
하늘나라로 보낼 때 장례식에 와주셔서 도와주신 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에 보답하고자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만들어 주위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조심하시고요. 이 동영상 보시고 필요하신 분에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